뱅크런을 막아냈고 그리고 신용 파괴 원리의 본격적인 작동을 차단을 잘했어요. 문제는 그게 신용 파괴 원리가 멈춘 게 아니에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은 거의 모두가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국제금융 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하게 되면 갑자기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되는 그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번 닥치지 않을까. 25만 달러만. 네. 그렇다 전액 보장한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발표하자마자 다른 은행에서의 뱅크런이 이제 물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연쇄적인 사건이 안 터졌어요. 네. 다만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제 은행들이 이제 하나하나 둘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은행의 파산이 그 금액이 3,340억 달러예요. 아, 이 자산이. 예. 그 규모는 미국 본원통화의 6%예요. 상당히 대단히 큰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게 신용 파괴 원리를 본격적으로 작동시키면 바로 금융위로 가야 되는데 이제 예금 전액 보장으로 이제 그 뱅크런을 막아냈고 그리고 신용 파괴 원리의 본격적인 작동을 차단을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그리고 시의적절했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신용 파괴 원리가 멈춘 게 아니에요. 물 위로 올라오다가 이제 물 밑으로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신용 파괴 원리가 계속 물 밑에서 작동을 하니까 그 뒤로 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 유동성 위기 또 JP 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은행이 300억 달러를 지원해 줬는데 아직도 그 위험성이 지금 시스템 위험이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제 합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의 금융시장이 안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주시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게 터졌는데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또 다른 은행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또 같이 해결하나? 또 그 다음에 또 터지면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들이 펼쳐질지. 그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을 차단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람도 감기에 걸리면 대증요법을 먼저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증요법으로 그 차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터지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 파괴 원리가 물 위로 올라와요.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미국을 보고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면서 국채 가격 하락이 이 경영수지를 악화시켜서 이제 무너지게 됐다. 이게 이제 이미 드러났잖아요. 네. 금리를 올려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걸로 그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는 더 악화된다. 그러면 현재의 금융위기는 어쩌면 물 위로 바로 올라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더 올릴 수 없는 입장인데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만약 안 올리게 되면 혹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을 해요. 네.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게 되면은 미국에 투자했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어요. 그렇죠. 국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탈을 해요. 우리가 신흥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 가지고 고민했던 지점을 또 이제 반대로 미국이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하게 되면 갑자기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되는 그 일이 벌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미국은 그런 사태를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번 닥치지 않을까 그런 싶은데 아주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해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하면서 발생할 그 금융위기, 이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금리를 낮춰서 국채 그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채 금리를 더 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경영수지가 악화되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금융기관들 경영수지는 당연히 악화되죠. 이렇게 해서 금융위기로 가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6개월 내지 그 이전에 그 벌어질 이 금융위기 진행, 이걸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미국도 고민 많을 거예요. 네. 일단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전에 파월이 네. 미 상원에 불려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상원은 몇 사람이 당신이 고금리 정책을 펼쳐서 일자리 200만 개를 지금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 비난 속에도 파월은 완고한 자세를 유지를 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번에 기준금리 베이비 스텝이라도 밟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이 워낙 지금 복잡하고 어렵게 가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 동결할 수도 있다.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저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금리 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경기를 후퇴시켜야 돼요. 근데 미국 경기는 후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경기 침체 작년 하반기서부터 나왔는데 GDP는 계속 성장하고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일자리는 점점 늘어나고. 예, 지난해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국은 2.1% 성장해서 다른 그 선진국에 비해서 꽤 양호한 그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물론 9.1%에서 6.1%까지 2월달, 이번은 6.0%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석유 등 주요 자원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커요. 네. 이건 고금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특히 파월이 이제 지난해 9.1%, 6.1% 떨어졌을 때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고금리 정책을 중단할 때도 됐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분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문제는 서비스 물가다. 말바꾸기를 한 거죠. 그렇죠. 소비자 물가 때문에 고금리를 정책을 펼친다 그랬는데 갑자기 서비스 물가라는 변명을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차마 밖으로 공개할 수 없는 다른 원인이 있어서 지금 물가 불안을 핑계 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20년 GDP의 2.9%에서 2021년에 3.6%로 갑자기 증가해요. 네. 그게 8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인데 이게 해외 시장에 유출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럼 달러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달러 가치가 만약 떨어졌으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을 이탈을 해요. 그러면 이미 당시에 그 금융위기가 진행을 했을 거예요.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파월이 들고 나온 게 고금리 정책이에요. 금리를 끌어올리니까 그리고 수축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달러가 강세를 보인 거예요, 미국에서.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요. 고금리 달러 강세가 생기니까 미국의 고금리를 노리고 다른 나라들이 저축에 미국으로 빨려갔고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지난해 같이 그 성장률이 호성적을 기록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미국만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네. 미국으로 국내 저축과 금융 자본이 빨려 들어간 나라들은 어떻게 됐겠냐는 얘기죠.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을 했고 네. 우리나라가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봤어요. 지금 수출 데이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은 거의 모두가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갔으니까 외환 보유가 고갈 직전까지 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이거는 조만간 미국의 부메랑에 대해서 타격을 크게 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타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